새벽 5시. 군부대 내무반에는 아직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강소연 중사 여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훈련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소연은 번쩍 눈을 떴다. 흐릿한 액정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소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향인 한결마을 이장님의 전화였다. 소연아, 이장님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서 소연은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강태식과는 몇 달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군 복무가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을에서 은둔하듯 홀로 살고 있었다. 세상과의 교류를 끊은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소연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 발견되었어. 집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마비라고 하시더라. 이장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심장마비. 소연은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장님의 목소리에서 진한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자 소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소연은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긴급 휴가를 신청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소식에 부대장도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 주었다. 소연은 급히 짐을 챙겨 가장 빠른 기차에 몸을 실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숨어 지내는 것 같았다. 소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늘 안쓰러웠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 미안함과 후회가 소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왜 갑자기? 소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한결 마을에 도착한 소연을 맞이한 것은 조문객들의 발걸음과 곡소리였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시작해 놓았더군요. 소연은 마을 어귀에서 이장님을 만났다. 소연아, 많이 놀랐지 아버님.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어. 이장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소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소연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하얀 천에 덮인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소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손목에도 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소연은 이상함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이장님에게 물었다. 이장님, 아버지 얼굴에 상처가... 이장님은 소연의 질문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쓰러지실 때 어디에 부딪히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지만 소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버지는 평소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집안에서 그렇게 다칠 만한 곳이 있나 싶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태식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하셨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주위를 살폈다. 다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게 말이야. 마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소연은 이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왜 모두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주위를 둘러보는 걸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이장님이
소연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야. 소연이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어요. 소연아, 만약 내 죽음이 억울하다면 백구와 검둥이가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에 나서거라. 백구와 검둥이는 아버지가 기르던 진돗개 2마리였다. 소연이 군에 입대한 후 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기 시작한 개들이었다. 소연은 마당으로 나가 2 진돗개를 불렀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반가워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너희들도 아버지가 그리워. 소연이 2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백구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물고 왔거든요. 자세히 보니 피가 묻은 수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이 수건을 살펴봤어요. 분명히 피 자국이었는데 아버지의 피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검둥이도 따라서 뛰어가더니 작은 녹음기를 물고 왔어요. 소연이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도식이 관련되어 있을 거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도식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나? 소연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을 다시 불러서 마도식에 대해 물어봤지만 이장님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소연아, 지금은 장례를 치르는 게 먼저야. 하지만 소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과 진돗개들이 가져온 증거품들, 그리고 이상한 상처들,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의 방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마도식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땅 문제, 재개발, 협박. 소연이 수첩의 내용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마도식이라는 인물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장례식에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소연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도 마치 소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당일 아침, 소연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구두 대신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차림새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 옷을 입고 나갈 거야.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군인인 딸이 당당하게 아버지를 배웅하라고 하셨거든요.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의 목에 검은 리본을 메어 주었어요. 2 진돗개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얌전하게 소연의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나섰어요. 모두들 소연과 진돗개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렇게 의젓한 딸을 둔 태식이가 부럽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들도 참 영특해 보여. 상황을 아는 것 같아.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자들. 상복 대신 검은 옷만 입은 채로 온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문객치고는 너무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사람들이 여러 명 보였거든요. 소연이 백구와 검둥이를 이끌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경건하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낯선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걔를 데리고 장례식에 와. 군인이라더니 예의도 모르나. 소연은 이런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도 조용히 소연의 양옆에 바싹 붙어 따라왔어요. 그런데 소연이 아버지를 향해 절을 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둥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으르르르. 그 소리는 소연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소연이 검둥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험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백구도 검둥이와 함께 그 남자를 향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털을 세우고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개들이 왜 저래? 누구를 경계하는 거야? 소연은 진돗개들의 반응을 보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언급했던 마도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장님이 소연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개들을 좀 진정시켜라.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이장님, 저 남자가 누구예요? 소연이 마도식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돗개들의 반응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도식은 진돗개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문하러 왔는데 개들이 참 시끄럽네요. 마도식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소연은 마도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개들은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진돗개들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잘 알아보죠. 본성을 알아본다고요. 마도식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네, 특히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도식의 표정이 순간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저는 나쁜 사람인가 보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죠.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둥이와 백구는 여전히 마도식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팽팽했거든요. 마도식은 잠시 진돗개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개들이 사람을 판단한다니.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도식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소연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마도식 씨 아니신가요? 마도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이 개들, 사람 얼굴 기억해요. 소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얼굴은 절대 잊지 않죠. 장례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연과 마도식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도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대신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요. 소연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만약 억울한 죽음이라면 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진돗개들은 여전히 마도식을 향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유언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도식은 소연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소연을 마주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셨나요? 마도식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저는 조문하러 온 게 잘못이었나 보네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모두 마도식과 비슷한 인상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조문객치고는 너무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중 한 명이 마도식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등장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상복을 입지도 않고 조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로 온 이들이 누구인지 모두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조문하러 왔다고 했잖아. 고인에게 인사나 드리자. 마도식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마도식 일당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조문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을 하는 대신 서서 관을 내려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이 양반이 그 유명한 강태식이구만. 마을에서 꽤 유명했다면서. 이제 조용해졌네. 이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조롱과 모욕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상대방이 조폭인 것을 알고 있어서 감히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와 검둥이는 달랐어요. 두 진돗개는 마도식 일당이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검둥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빠른 속도로 마도식 일당을 향해 달려가서 포위하듯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백구도 따라서 움직여서 다른 쪽을 막았어요. 으르르르. 두 진돗개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도식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야, 이 개들이 뭐야? 누가 개를 풀어놨어? 하지만 마도식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어요. 개들이 참 용감하네. 주인을 닮았나? 소연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 사람 얼굴 기억해요. 특히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의 얼굴은 절대 잊지 않죠. 또 그 소리네요. 마도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개가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진돗개들이거든요.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마도식의 한 부하가 앞으로 나서며 소연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야, 지금 우리를 개가 판단한다는 거야. 하지만 소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정말로 백구와 검둥이는 마도식 일당에게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른 조문객들에게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해. 개들이 저 사람들만 보고 저래. 태식이가 훈련을 잘 시켰나 봐. 걔는 사람보다 눈이 밝다니까. 마도식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쾌했어요. 자신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조문은 했으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마도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요? 마도식이 시침 떼며 물었어요. 딱 문제요. 소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수첩에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마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 일이시군요. 그냥 사업상 이야기였는데 사업상 이야기가 협박과 사기로 이어지나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도식의 부하들이 소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백구와 검둥이가 즉시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더욱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개들 좀 치워요. 마도식의 부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백구와 검둥이는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채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두 진돗개의 모습에 마도식 일당은 더 이상 소연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마도식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원래는 강태식의 장례식에 와서 위세를 보이고 조문객들을 위협하려 했는데 오히려 소연과 두 진돗개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마도식은 애써 태연한 척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이 아이들이 증명해 줄 거예요. 마도식이 돌아서서 소연을 째려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마도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소연을 노려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마도식 일당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마도식 일당이 장례식장을 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안도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소연아, 괜찮겠어. 저런 무서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어쩌려고?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진돗개들은 여전히 마도식 일당이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도식 일당이 장례식장을 나간 후 소연은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장님, 마도식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소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아,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마도식은 이 지역에서 꽤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야. 몇 년 전부터 마을 재개발 사업에 끼어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 재개발 사업이요. 처음에는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지. 마을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땅을 사겠다고 했거든. 마을의 한 어른이 말을 이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기였어. 재개발 계획이라는 게 전부 거짓말이었지. 마도식은 헐값에 땅을 사들인 다음 다른 곳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야.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의 수첩에서 읽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태식이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도식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지. 처음에는 전화로 위협하더니 나중에는 직접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 소연은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거기에는 마도식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연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3월 15일 마도식 전화 협박. 3월 20일 집 앞에서 대기. 3월 25일 직접 찾아와서 위협.
마을 사람들은 수첩의 내용을 보고 탄식했어요. 강태식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소연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장님이 힘없이 말했어요. 마도식 놈들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우리도 가족이 있는 몸이라 소연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조폭들과 맞서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백구와 검둥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소연이 따라가 보니 두 진돗개는 아버지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소연이 뒤따라갔어요. 창고 앞에서 백구는 계속 지저댔어요. 마치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창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검둥이가 한쪽 구석에 있는 선반 아래를 계속해서 긁고 있었어요. 소연이 손을 넣어보니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먼지를 털어내고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건가?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해 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다. 마도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위협했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마도식이 웃으면서 말하더라. 신고해봐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소연이가 이 녹음을 듣게 될 거야. 소연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내가 더 용감했다면. 녹음이 끝나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키려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토록 강인하고 단호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며 흐느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검둥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창고 구석에서 피가 묻은 수건을 물고 왔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가져온 것과는 다른 수건이었어요. 이것도 소연이 수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혈흔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도 창고로 와서 소연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마도식 같은 사람을 잡을 수 없어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더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훈련시킨 만큼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검둥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집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의 한 구석. 최근에 흙이 파인 흔적이 있는 곳에서 검둥이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검둥아, 뭐가 묻혀 있는 거야? 소연이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휴대폰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휴대폰. 소연이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다행히 아직 작동했어요. 소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마도식과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도식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파일 중 하나를 재생해보자 마도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강태식,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입 다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 그럼 넌 내일 죽어도 할 말 없어. 사고로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나.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살해 예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녹음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정말 마도식이 태식이를 사고사가 아니었구나. 소연은 휴대폰을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촬영한 동영상이었어요. 동영상에는 마도식이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창문 틈으로 촬영한 것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태식,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경찰에 신고하면 넌 죽어. 동영상 속 마도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마도식의 냉혹한 표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갔어요. 이번에는 집 현관 근처였는데 화분 뒤에서 골프차에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골프채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소연이 골프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무기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태식이는 정말 소연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였냐고. 마도식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소연아,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연이 휴대폰과 녹음기, 그리고 골프채를 가리켰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 곁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마도식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왔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간 틈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강소연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마도식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아버지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마도식 일당을 맞이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하며 마도식 주변을 포위했어요. 무슨 할 말이죠? 소연이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걔가 사람을 판단한다느니, 아버님 죽음이 억울하다느니, 마도식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거든요. 마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 파일들이요. 당신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위협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마도식의 부하들이 소연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백구와 검둥이가 즉시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강소연 씨, 증거라고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마도식은 애써 여유로운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소연의 당당한 모습과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는 진돗개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마도식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모두 소연과 마도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강태식,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입 다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그럼 넌 내일 죽어도 할 말 없어. 사고로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나. 마도식의 냉혹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태식,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경찰에 신고하면 넌 죽어. 이번에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 화면을 마도식 일당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동영상 속에는 마도식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그가 아버지를 직접 위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보셨죠? 이게 증거예요. 아버지는 이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도식의 부하들은 동영상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재개발 사업으로 협박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살인 협박 증거까지 나왔으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부하들은 마도식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입 다물어. 마도식이 부하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마도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마도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살해 도구도 찾았어요. 소연이 골프채를 들었어요. 이게 당신이 아버지를 때린 골프채예요. 아직 피가 묻어 있죠. 소연이 골프채를 마도식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마도식은 소연의 행동에 움찔했지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피가 묻은 골프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하지만 이걸 찾아낸 건 백구와 검둥이에요. 이 아이들은 오직 당신과 관련된 증거만 찾아냈어요. 소연의 말에 마도식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그때 갑자기 백구가 마도식의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트렁크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야, 이게가... 마도식의 부하가 백구를 쫓아냈지만 백구는 끈질기게 다시 트렁크 쪽으로 가서 지저댔어요. 소연은 백구의 행동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트렁크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증거를 숨겨놓은 건가요? 소연이 마도식에게 다그쳤습니다. 마도식은 당황하며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도 마도식의 차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정의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트렁크 열어.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린 마도식은 거칠게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트렁크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마도식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강태식의 지갑과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마도식이 아버지를 죽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져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갑이... 이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강태식의 신분증과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도식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어요. 지갑과 시계는 마도식이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 이장님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소연이 폰으로 앱 1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한결 마을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이 여기 있습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신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백구와 검둥이에게 군대에서 배운 수색견 명령을 내렸어요. 백구, 검둥이 추적. 두 진돗개는 소연의 명령에 따라 마도식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마도식은 당황하며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과 소연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잡아 저놈을 잡아. 마도식이 마지막 발악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소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마도식이 돌아서서 도망치려는 순간 소연은 신속하게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마도식이 땅에 쓰러지자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마도식을 꼼짝 못하게 제압했어요. 야, 너희들 감히. 마도식이 소리쳤지만 그의 부하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두목이 살인범으로 몰리자 그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여러 대의 순찰차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은 굳건한 자세로 경찰들을 맞이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소연의 모습은 경찰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강태식 씨의 딸 강소연 중사입니다. 소연은 침착하고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전을 보고하듯이 말이에요. 범인은 이 사람, 마도식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입니다. 경찰관들이 마도식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동안 소연은 증거물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 골프채는 살해 도구입니다. 아직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는 마도식이 직접 아버지를 협박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의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어요. 경찰관들은 증거물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과 시계는 마도식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범인이 아버지를 죽인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연의 체계적인 설명에 경찰들도 놀라워했어요.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백구, 검둥이, 최종 수색, 범인의 흔적을 모두 찾아 소연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명령을 이해한 듯 마도식의 냄새를 맡고 집 뒤편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들도 두 진돗개들을 따라갔어요. 숲속 깊은 곳, 낡은 창고에서 진돗개들은 멈춰 섰습니다. 백구가 짖자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도식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마도식의 휴대폰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소연이 경찰에게 건네받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마도식과 그의 부하들이 나눈 문자가 남아있었어요. 일 처리했나? 네 형님, 이제 사고사로 위장만 하면 됩니다. 잘 처리해라. 절대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소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언급했던 마도식이 훔쳐간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마도식과 아버지의 다툼 소리, 골프채로 아버지를 내리치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마도식의 냉혹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흐흐흐. 아직 숨이 붙어있네. 괜찮아. 곧 죽을 거야. 병원에 데려가지 마. 그냥 놔두면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도식. 녹음이 끝나자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도식은 모든 증거가 밝혀지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경찰은 마도식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의 부하들까지 모두 체포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버지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들이 마도식과 그의 부하들을 싣고 떠나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제야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깊은 안도와 함께 소연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시달렸을 거야. 이장님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다가와서 소연의 어깨를 토닥이고 백구와 검둥이를 쓰다듬었어요. 이 개들이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정말 영특한 아이들이구나. 소연은 그들의 위로와 칭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다는 뿌듯함이 밀려왔거든요. 범인이 체포된 후 장례식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추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위협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강태식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소연은 조문객들과 함께 아버지를 마지막 길로 배웅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안도와 존경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뒷산, 그가 평생 아끼던 소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죽어서도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마을을 굽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세요. 아버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모두 잡혔어요. 아버지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연은 두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고마워. 검둥아. 너희 덕분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 너희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소연은 이제 두 진돗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두 충견이었죠. 이장님이 소연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군으로 돌아가야지. 소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중요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두 진돗개를 돌봐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생겼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았거든요. 이장님, 저 군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아이들도 데려갈 거예요. 이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걔를 군대에 데려간다고 가능하겠어? 네. 특별 허가를 받아서 군견으로 훈련시킬 생각이에요. 소연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이 아이들의 능력은 평범한 애완견의 것이 아니에요. 군견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정의를 이 아이들과 함께 이어나갈 거예요. 이장님은 소연의 단호한 결심에 감동했어요. 그는 소연의 어깨를 꽉 쥐어주며 응원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늘에서 네 모습을 보며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소연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의를 잊지 않고 두 충경과 함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군으로 돌아온 소연은 부대장에게 두 진돗개를 군견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장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강중사,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것도 힘든데
민간계를 군견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군견은 따로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기관이 있어.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대장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두 진돗개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살인 녹음 파일까지 모두 들려주자 부대장의 얼굴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개들이 정말 이 모든 걸 찾아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훈련시켰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냄새를 맡고 추적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대장은 소연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소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시험 기간을 주겠다. 한 달 안에 이 개들이 군견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한다면 특별 군견으로 등록을 고려해 보겠다. 소연은 부대장의 제안에 기뻐하며 즉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군에서 배운 훈련법과 아버지의 훈련법을 결합하여 백구와 검둥이를 훈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지만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랐어요. 두 진돗개는 수색, 구조, 폭발물 탐지 훈련 등 군견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익혔습니다. 훈련을 담당하는 군견병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소연아, 이 개들 정말 대단한데 우리 군견들도 이렇게 빨리 배우지는 못했어. 네, 저도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훈련 방식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소연은 매일 백구와 검둥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들의 주인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정의로운 마음을 이어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적한 산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수색대가 투입되었지만 수풀이 우거지고 지형이 험해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중사와 그 개들을 투입시키겠다. 부대장은 소연에게 명령했어요. 소연은 즉시 백구와 검둥이를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속에 도착하자 소연은 아이의 채취가 묻은 옷을 백구와 검둥이에게 맡겼습니다. 백구, 검둥이, 냄새 맡아. 아이를 찾아. 두 진돗개는 냄새를 맡자마자 아이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두 진돗개와 함께 수색대를 이끌고 험준한 산속을 헤쳐나갔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아이의 냄새만을 따라 끈기 있게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수색이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모두가 지쳐갈 무렵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찾은 거야. 소연이 외쳤습니다. 백구는 소연의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소연과 수색대원들이 백구가 짖는 방향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어요. 아이야, 괜찮니? 소연이 아이를 안아주자 아이는 소연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걔가 저를 지켜줬어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알고 보니 아이가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맬 때 백구와 검둥이가 먼저 아이를 찾아냈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수색 작전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소연과 백구, 검둥이는 영웅이 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이들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부대장도 소연에게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백구와 검둥이는 정식으로 군견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연과 함께 수많은 실종자 수색, 마약 탐지, 범인 추적 작전에 투입되어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요. 아버지 강태식의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은 딸 소연과 두 충견에게 이어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연과 백구. 검둥이는 곧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한 용감한 여군과 두 충견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수많은 인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의 활약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들은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소연과 백구, 검둥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기분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소연이 피곤하리 하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와서 기대었고 소연이 기뻐하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나눴어요. 소연 또한 그들의 짖는 소리, 꼬리 흔드는 방식, 눈빛만 보아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밤이 되면 소연은 종종 백구와 검둥이를 데리고 부대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앉아 고향인 한결마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한 명의 실종자를 찾았어요. 아마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말을 듣고 얌전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정의로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폭설이 내린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찾는 작전에 투입되었어요. 다른 수색견들도 있었지만 눈보라 속에서 냄새를 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소연이 백구와 검둥이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백구, 검둥이 추적산을 수색해 두 진돗개는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등산객의 흔적을 쫓았어요. 소연은 두 진돗개만을 믿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구가 멈춰서서 한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그곳으로 가보니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오두막 안에는 조난당한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구조된 등산객은 백구와 검둥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국제적인 마약 밀수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이었어요.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선에서 마약을 찾아내야 했는데 마약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군견들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투입시켰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돌며 냄새를 맡더니 마약이 숨겨진 컨테이너 앞에서 동시에 짖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숨겨져 있던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연과 백구, 검둥이의 활약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실종자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강태식이 못다 이룬 정의를 세상에 펼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은 소연과 두 충견에게 이어져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소연과 백구, 검둥이는 정의로운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범죄를 해결하며 세상을 더 밝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한결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자랑거리로 남았습니다. 마을은 마도식 일당이 떠난 후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구와 검둥이도 노견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신참 중사가 아닌 존경받는 베테랑 군견병이자 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 노인이 산속에서 실종되었는데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실종된 산은 바로 아버지의 집 근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는 냄새를 맡더니 주저없이 산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험준한 산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끊임없이 이어진 백구와 검둥이의 발걸음은 소연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도식의 협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처럼 두 진돗개도 포기하지 않고 노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백구와 검둥이는 산속 계곡 근처에서 탈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소연은 노인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무사했고 백구와 검둥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소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마을 사람들, 저희가 지켰어요. 아버지가 시작했던 정의로운 싸움, 저희가 이어나가고 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갔다는 뿌듯함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백구, 검둥이, 우리 이제 편히 쉬자. 소연이 백구와 검둥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드렸고 아버지의 정의를 세상에 펼쳤어요.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백구와 검둥이의 이야기는 소연의 삶에 영원히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소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소연과 함께 한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태식과 강소연, 그리고 백구와 검둥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정의, 그리고 충성심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